며느리 생일 케이크는 3만 원짜리로 예약하는데 정작 자기 생일엔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 빨간 동그라미와 형광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가득합니다. 민지 생일, 준서 생일, 은서 돌잔치. 하지만 그 많은 표시 중에 단 하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어머니 박순자 씨의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요? 음력으로 5월 12일인데 양력으론 언제더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요? 70대 박순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고 무겁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가족 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한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의 아침은 언제나 같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5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지? 달력을 보는 순간 순자 씨의 시선이 멈춥니다. 오늘 3월 15일.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줄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민지 생일 케이크 예약 확인, 미역국 재료 사기, 선물 포장하기 며느리 민지의 생일입니다. 아들 내외가 따로 살지만 생일만큼은 꼭 집에 와서 함께 보냅니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 씨가 초대하는 것이죠. 민지 생일인데 어떡해. 미역국은 내가 끓여줘야지. 케이크도 민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예약했어. 3만 원짜리. 작년엔 2만 5천 원짜리 했더니 좀 작더라고. 순자 씨는 냉장고를 열어 미역국 재료를 확인합니다. 미역, 소고기, 참기름, 국간장. 다 있습니다. 어젯밤 마트에서 장을 보며 빠뜨린 게 없는지 3번이나 확인했으니까요. 민지가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하거든. 시집 올 때부터 내가 끓여주면 맛있다고 2그릇씩 먹었어.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소고기는 참기름에 먼저 볶고 미역은 물에 불려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도 넣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 싫어한다던데 우리 민지는 아니야. 고맙다고 하더라고. 착해. 한참을 끓이고 나니 벌써 오전 8시입니다. 순자 씨는 거실로 나와 다시 달력을 봅니다. 이번엔 다음 달을 넘겨봅니다. 4월 5일 손주 준서의 생일. 역시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4월 23일 손녀 은서의 100일. 이것도 표시돼 있습니다. 애들 생일은 절대 못 잊지. 준서는 오후 2시 40분에 태어났고 은서는 새벽 4시 15분이었어. 다 기억해. 그렇게 달력을 넘기다가 순자 씨의 손이 멈춥니다. 5월 12일.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빨간 동그라미도 형광펜도 메모도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순자 씨의 생일입니다. 음력 5월 12일, 양력으로 따지면 올해는 6월 8일쯤 됩니다. 내 생일 아무도 모르겠지.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들이 순자 씨의 생일을 잊어버린 게 정확히는 10년 전부터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집안에 챙겨야 할 생일이 늘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순자 씨의 생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전화라도 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는데 죄송해요. 그 말이라도 들으면 괜찮았습니다.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나이 먹으면 생일이 뭐 대수야.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덮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며느리 생일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정작 자기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나이 들어서 유난 떠는 건가? 순자 씨는 자책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작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생일날 케이크 받고 기뻐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 미역국은 다 끓었어. 이리 와서 앉아. 순자 씨는 금방 웃는 얼굴로 돌아갑니다. 아까의 무거운 마음은 어디론가 숨겨둡니다. 어머니, 오늘 고기 많이 넣으셨네요. 우와, 냄새 좋다. 네가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며느리는 순자 씨가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2그릇이나 비웁니다. 역시 어머니 미역국이 최고예요. 제가 끓이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래? 다행이다. 네가 맛있게 먹어주니 보람있네. 순자 씨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며느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까의 서운함도 조금 잊혀집니다. 저녁엔 아들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줍니다. 며느리는 좋아합니다. 아들도 웃습니다. 손주들도 즐겁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민지 좋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뭘. 가족인데. 순자 씨도 따라 웃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집에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순자 씨는 조용히 달력을 다시 봅니다. 오늘 3월 15일. 며느리의 생일.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5월 12일. 자기 생일. 아무 표시 없음. 나는 이제 누구지?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며느리의 엄마도 아니고 아들의 엄마인 건 맞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잠 못 이루는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사진첩. 한참 만에 여는 거라 곰팡이 냄새도 조금 납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 사진이 나옵니다. 25 갓 결혼했을 때 하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옆에는 남편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남편. 그때는 나도 이렇게 웃었구나. 순자 씨는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때는 생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집오고 첫 번째 생일,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남편은 값싼 머리핀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밖에 못 사서 미안해. 아니야, 좋아. 고마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2번째 생일.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올해는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네. 남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년엔 애가 케이크 보고 좋아하겠다. 응. 우리 아이 예쁘게 낳자. 3번째 생일. 아들을 낳고 100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시절.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아, 맞다. 미안해, 깜빡했네. 케이크 사올게. 아니야, 괜찮아. 애 보느라 힘든데 뭐.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 먹자. 그래도 진짜 괜찮아. 그때부터였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습관이 된 게 4번째 생일. 아들이 돌 지났을 때 아이 돌잔치 준비하느라 바빴던 시기. 엄마 생일이야? 아, 미안. 준서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 돌잔치가 더 중요하지. 5번째 생일.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응? 그냥 평범한 날이야. 근데 왜 미역국 먹어? 엄마가 먹고 싶어서.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10번째 생일. 아들이 중학생 되었을 때.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으로 없었습니다. 20번째 생일.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학교 MT 갔고 남편은 골프 갔습니다. 나 혼자 있네. 순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30번째 생일. 아들이 직장 다니기 시작했을 때 엄마 나 이번 주 출장 가. 언제? 5월 12일쯤? 그래 잘 다녀와. 자기 생일에 아들이 출장을 간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번째 생일. 아들이 결혼 준비하던 때 엄마 예식장 계약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얼마 필요한데? 500만 원만. 알았어. 내일 드릴게.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괜찮았습니다. 50번째 생일.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은서가 밤에 잘 안 자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볼게. 밤새 손주를 돌보느라 자기 생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순자 씨의 생일은 엄마의 생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순자 씨는 사진첩을 덮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생일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받고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나는 사라진 거구나. 순자 씨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정작 나 자신이라는 이름은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순자야, 나는 평생 생일 한 번 제대로 못 쇠어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시집 와서 애들 키우고 손주 보고 그러다 보니 내 생일은 늘 뒤로 밀렸지.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죽을 때 되니까 알겠더라고.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어머니. 순자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네 생일은 네가 챙겨 알았지? 하지만 순자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똑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생일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 생일만 챙기며.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았어요.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올해는 내 생일을 말해볼까? 하지만 그 결심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흔들립니다. 괜히 말했다가 부담 주면 어떡하지? 유난 떠는 것 같고 결국 또 말하지 못합니다. 순자 씨의 생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12일. 아니 양력으로 6월 8일. 올해는 말해볼까?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얘들아, 다음 달 8일이 엄마 생일이야. 하지만 막상 아들 앞에 서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민지 회사 워크숍 있대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언제? 6월 8일부터 9일까지요. 순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6월 8일. 자기 생일. 아, 그날. 네, 안 되세요? 말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아, 그날이 엄마 생일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아니, 괜찮아. 애들 데려와.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왜 말을 못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말하면 귀찮아할 것 같아서. 말하면 나이 들어서 유난 떤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과일을 잔뜩 사왔습니다. 순자 씨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 어머, 이거 비싼 건데. 그냥 사과나 사오지. 아니에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순자 씨도 며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지야, 다음 달이나 생일인데. 하지만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며느리가 또 챙겨야 하나 생각할까봐.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 달에 회사 워크숍 있어서 애들 맡기러 올게요. 그래, 언제? 6월 8일이요. 또 6월 8일입니다. 며느리도 그날이 순자 씨 생일인 줄 모릅니다. 알았어, 애들 데려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돌아가고 순자 씨는 혼자 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말할까? 사실 이유는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말한다는 건 원한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말했는데도 아무도 안 챙겨주면? 그럼 더 서럽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순자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어딨어.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나도 생일 챙겨받고 싶은데 이게 욕심인가? 뭔 소리야? 당연히 챙겨받아야지. 근데 말이지. 며느리 생일은 다들 챙기는데 내 생일은 아무도 몰라. 그럼 말해. 다음 달이 내 생일이라고. 그게 말하기가 그렇잖아.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영숙이는 한숨을 쉽니다. 순자야, 우리 세대가 다 그래. 말 못해. 원한다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니까. 젊었을 땐 애들 생일 챙기느라 내 생일은 늘 뒤로 밀렸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해. 나도 마찬가지야. 작년 생일 때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어. 아들년이 전화 한 통 없더라. 둘은 잠시 침묵합니다. 근데 말이야, 순자야. 응?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 생일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야? 글쎄, 엄마가 되면서부터? 그치? 엄마가 되면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아. 오로지 엄마로만 존재하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나는 누구지? 아들,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 손주, 할머니. 근데 정작 나는 어디 갔지? 영숙이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야, 올해는 말해봐, 네 생일이라고. 아무도 안 챙겨주면 우리라도 같이 보내자.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기대하게 되니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니까. 실망하면 더 아프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 안 하는 게 나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니 여전히 6월 8일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순자 씨는 형광펜을 꺼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생일에 작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씁니다. 요즘 가끔 쓰는 일기장. 오늘도 내 생일을 말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다음 달이 내 생일이야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말하면 부담 주는 것 같고, 말하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말하면 어른답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참는다. 아무 말 안 한다. 근데 참다 보니 마음속에 뭔가 쌓인다. 서운함? 외로움? 잘 모르겠다. 그냥 텅 빈 느낌. 나는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느낌.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납니다. 왜 울지? 별것도 아닌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많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6월 8일. 순자 씨의 생일입니다. 알람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집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이구나.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달력을 봅니다. 6월 8일. 작게 쳐진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자기가 그린 동그라미. 생일 축하해, 순자야. 혼자 중얼거립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메시지 알림 없음. 전화 없음. 그래, 당연하지. 아무도 모르니까. 순자 씨는 냉장고를 엽니다. 미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야지. 혼자서 미역국을 끓입니다. 소고기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정성스럽게 끓입니다. 며느리 생일 때처럼. 내 생일인데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지 뭐. 쓸쓸하게 웃으며 국을 끓입니다. 아침 8시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미역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합니다. 미역국을 한술 뜹니다. 맛있습니다. 늘 끓이던 맛. 내가 끓여도 맛있네. 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납니다. 왜 울지? 맛있는데. 아니, 맛있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혼자라서 웁니다. 아무도 없어서 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서 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국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애들 맡기러 왔어요. 아, 그래. 들어와. 어머니, 워크숍 다녀올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며느리는 급하게 다녀갑니다. 생일 인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손주 준서와 은서가 집 안으로 뛰어듭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을 돌봅니다. 밥도 먹이고 간식도 주고 놀아주기도 합니다. 할머니, 우리 공원 가요. 그래, 가자. 공원에 가서 놀아줍니다.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고.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3시.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집 가서 밥 먹자.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할머니 김치볶음밥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웁니다. 오후 8시.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거실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별 관심 없지만 그냥 켜둡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메시지 없음. 전화 없음. 오늘 하루도 다 갔네. 시계를 봅니다. 오후 8시 23분.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생일이 끝나겠구나. 순자 씨는 달력을 다시 봅니다. 6월 8일. 자기가 그린 작은 동그라미.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나를 축하해주면 되지. 하지만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문득 냉장고가 보입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들. 아들 결혼식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자신도 있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 나는 저기 있네. 하지만 이상합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는데 지금의 자신은 울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건가 불행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 순자 씨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9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동네 친구 영숙이가 서 있습니다.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순자야, 생일 축하해. 순자 씨는 얼어붙습니다. 어떻게? 네가 말 안 해도 나는 알지. 우리 몇 년 친군데. 영숙이가 케이크를 내밉니다. 크진 않아. 그래도 생일엔 케이크는 먹어야지.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영숙아. 울지마, 오늘 네 생일인데 울면 어떡해. 두 사람은 조용히 케이크를 자릅니다. 생일 축하해, 순자야. 고마워, 영숙아. 이 나이에 뭘. 우리 서로 챙겨주는 거지. 케이크를 먹으며 영숙이가 묻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했어? 아니. 그럴 줄 알았다. 미안해. 나 용기가 없어서. 미안할 것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둘은 잠시 침묵합니다. 근데 말이야, 순자야. 응?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말 못하고 혼자 사귀고. 모르겠어. 나는 말이야,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뭐가?
우리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내 생일이라고. 나도 챙겨달라고. 순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지. 근데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영숙이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생각해봐. 우리 지금 70대야.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80? 90? 그때까지 계속 혼자 생일 보낼 거야? 나는 싫어. 그래서 올해 아들한테 말했어. 내 생일 챙겨달라고. 그래서 아들놈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몰랐다고. 앞으론 챙기겠다고. 순자 씨는 부럽습니다. 너는 용기가 있구나. 용기가 아니야. 그냥 지쳐서 말한 거야. 더 이상 혼자 있기 싫어서. 그날 밤 영숙이가 돌아가고 순자 씨는 혼자 남아 생각합니다. 나도 말해볼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후 11시 50분. 생일이 10분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거울을 봅니다. 생일 축하해, 순자야. 올해도 잘 견뎠어. 혼자 중얼거립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끝났습니다. 또 한 살 먹었네. 순자 씨는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년엔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짓고 청소하고 TV 보고 잠들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민지 생일인데 케이크 어떤 걸로 할까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들아. 네? 엄마 생일. 언제인지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죄송해요, 엄마. 모르겠어요. 6월 8일. 지난주였어.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괜찮아, 네가 바쁜 거 아니까. 근데 말이야. 네? 내년엔 좀 기억해 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 괜히 부담 줄까 봐. 무슨 말씀을요? 엄마 생신 챙기는 게 당연한데.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말하길 잘했나? 불안합니다. 혹시 부담 준 건 아닐까? 혹시 귀찮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내년엔 다르겠지.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생신이 지난주였다면서요? 아, 아들한테 들었구나. 네, 죄송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민지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챙겼어야죠. 내년엔 꼭 챙길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달력에 엄마 생일을 등록했습니다. 알림도 설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첩에 어머니 생신 6월 8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준서야, 은서야. 할머니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몰라요. 6월 8일이야. 내년엔 할머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드리자. 네. 작은 변화들이지만 순자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다시 봅니다. 7월 달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며느리 생일, 손주 생일, 여러 표시들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형광펜을 꺼냅니다. 그리고 내년 달력을 펼칩니다. 2026년 6월 8일. 이번엔 크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형광펜으로 줄도 긋습니다. 순자 생일. 당당하게 씁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 순자 씨는 웃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들한테 내 생일을 말했다. 용기가 필요했지만 말하고 나니 홀가분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다. 며느리도 미안하다고 했다. 내년엔 챙겨주겠다고 했다. 믿어도 될까?
솔직히 반신반의다. 하지만 말을 안 했을 때보다는 낫다. 적어도 이제는 안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다.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나를 잊지 않는 것.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는 것.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 응, 뭔 좋은 일 있어? 순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들한테 말했어. 내 생일. 진짜? 잘했다. 응, 네 말대로 해봤어. 용기 내서. 그래서? 아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내년엔 챙기겠다고. 영숙이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어, 순자야. 진짜 잘했어. 고마워, 영수가 네가 용기 줘서.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어렵더라. 그니까. 평생 참고 살았으니까. 근데 말이야, 영수가. 응?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할 것 같아. 우리 세대는 너무 많이 참았어. 맞아.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자.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오늘은 뭐 먹을까? 아들이 좋아하는 거?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볼까? 순자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맛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만족스럽습니다. 또 다른 날. 오늘 뭐 하지? 보통은 집에서 청소하고 TV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나가볼까? 순자 씨는 옷을 차려입고 나갑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갑니다. 노래교실 신청하려고요. 아, 네.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순자 씨는 신청서를 씁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노래교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이제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가볍게 콧노래를 부릅니다. 랄랄라.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70대 노인의 모습.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밝아 보입니다.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순자 씨는 웃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 하지만 나도 중요해. 나도 한 사람이니까. 며칠 뒤 노래교실 첫날. 순자 씨는 조금 긴장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새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순자예요. 아, 순자 씨. 반가워요. 저는 김영자예요. 저는 이정희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소개를 합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비 내리는 호남선 배워볼까요? 오래된 노래입니다. 순자 씨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비가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안에서 선생님이 부릅니다. 순자 씨도 따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임은 가고 나 혼자 남은 이 밤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순자 씨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과 차를 마십니다. 순자 씨는 어디 사세요? 저 근처 아파트요. 아, 거기. 저도 가까워요. 같이 다녀요. 그럴까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오늘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노래교실 다녀왔어. 노래교실요? 엄마가? 응, 오늘 첫날이었어. 재미있더라. 와, 대단하시네요. 좋으시겠다.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고. 당연하죠.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순자 씨도 밝아집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작은 용기 하나로, 작은 말 한마디로, 작은 행동 하나로. 일주일 뒤 순자 씨는 달력을 다시 봅니다. 내년 6월 8일. 크게 표시된 자기 생일. 내년엔 정말 챙겨줄까?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설령 안 챙겨줘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니까. 순자 씨는 웃습니다. 더 이상 달력 속에 사라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히 표시된 이름입니다. 박순자. 70세.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할머니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그날 밤 순자 씨는 평화롭게 잠듭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며느리 생일은 기억하는데 정작 자기 생일은 잊혀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하지만 순자 씨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말하고 용기 내서 행동하고 용기 내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70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조용히 잊혀지고 있진 않나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언제예요?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순자 씨 같은 입장이라면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나도 생일 챙겨받고 싶어요. 그게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